그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니까 많이 연결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아내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뭐가 삐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참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됐더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너무 막 자기가 잘한 걸 하면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거까지도 더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 진급을 하는 진급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줬는데 여기 논문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정사님의 그 법문에 나타난 구세사상이라고 해갖고 이제 신년법문, 대각교이런 법문 보고 큰 법문을 처음 읽어서 그 안에 총괄적으로 흐르는 그 철학, 구세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보면 상당히 전체를 통괄한 철학이니까 아주 좋고, 제가 이제 대단한 100주년 기념 강인대회 때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대략 정리한 거라서 여기는 아주 논문을 해갖고 착착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대단원사님의 사상을, 세계적 사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대종사님도 방공탈 하시면서 뭘든 말하겠냐면 이제까지 순서 없는 공부를 했다. 순서 없이 그냥 발심 공부만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불법을 주체 삼아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 순서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가 이 세삼회나 수여선방이나 순서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참 이 교단 2세니까 말하면 결복교원을 열어가는 주인이 돼야 되겠고, 새로운 시대의 이 교화를 여는 이제 이 주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서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교리를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산대학 들어가면 막 처음부터 쫙 공부를 해가잖아요. 정제, 대정경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교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교리 공부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법의 원리가 정전에 나와 있거든요. 정전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정전도 이제 해석하기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수천 가지로 다 해석을 가능한 거예요. 수천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이제 이론이 분분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산종사님, 정산종사님 때 정전은 대의를 이렇게 잡아야겠다고 정전 한 편을, 그 중에 이제 사막이면 사막 한 편을 딱 해갖고 대의를 딱 잡았다면 그 핵심 대의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가 들어있는 뜻을 하나로 딱 이게 뭉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갖다 드렸더니 참 잘됐다. 엄청 잘됐다. 다른 것도 다 해봐라. 그리고 화성에 들어가셔서 정전대의를 한 2년인가 몇을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원기에 되는 게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아요. 정전대의를 완성해서 처음에 이제 그때 종국사 나뉠 때인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한 게 우리 동산법사님하고 향타원님, 법타원님하고 백수정 교우님이라고 있어요. 백수정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서울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고 이제 백동구인 한 5분인가가 6분인가가 있어서 거기를 전부 들어라고 해갖고 거기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데 이제 우리 동담법사님이 그걸 이제 받아 쓴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에 오면은 갖고 나와서 이제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 노트 갖고. 근데 그 법문을 들으면 엄청나게 그냥 신심도 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화하면 그냥 다 되겠다. 제가 사요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사요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그걸 들으면 막 엄청나게 기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전대의라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우리 좌타원님이나 박사님이나 우리
그 상사님이 이렇게 다 공부를 했거든요. 종업사한테. 그거 합쳐서 교리 실천도회를 다시 만들고 해갖고 교법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정전도에 무지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래 그걸 갖고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걸 언제 한번 가르쳐 볼 기회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전대회를 차라리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새삼매 그때는 정전대회를 하고 근데 정전대회 중에 좀 교리적인 게 있어요. 원불교적인 게 있으면 새삼매는 원래 원불교가 이 정식 이렇게 대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하고 교리적인 거는 수련원장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앞부분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 정전대의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요 부분 앞부분은 여기서 하려고 해요. 이 교전 있죠.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인데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그랬거든요.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이다. 이거는 정산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전대에다가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원불교의 이제 핵심 교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과 해를 구하며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 하는데 바르고 빠른게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것이 복과 해를 구하고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 하는데 바르고도 빠른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여러분 대종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예전에 이제 구타원 종사님이나 우리 주산 종사님이나 이 수필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필집이 이제 여러 가지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경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필을 그를 전부 해서 이제 간추리고 앞에 넣을 거 앞에 넣고 뒤에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종경 같은 편집으로 그 수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초안을 한 것이 이제 재산종사님이에요. 재산종사님 그거를 이제 교육편 넣고 수행편 넣고 인과 이렇게 배열을 해갖고 거기다가 넣을 건 넣고 뺄 거 뺏고 또 축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거잖아요.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대종경이라 그러면 대종경에는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도 그렇고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전을 가지고 이 재생의세하라는 그 기본 철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육편을 한번 봐봐요. 성불재중이란 말이 안 들어있어요. 재생의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성불재중이 핵심인데 원불교는 재생의세가 핵심이라는 것을 딱 그 교육편이 딱 제시를 하고 있고 앞편, 뒷편 이렇게 한번 보면은 수행편 보면 앞에는 이론상 진리 사막팔조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재생의세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용심법이 나오고 재생의세가 나오고 이 편집이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전을 그렇게 하시고도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대의를 잡는 그 전체의 대의를 딱 잡아야 될 줄 아는데 어떻게 대의를 잡을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전 대의, 정전 대의를 잡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대의를 우선 이제 여기 이렇게 잡아놨다 이거죠. 정전과 대종경, 교전 회의의 주체가 교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째,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공리공론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언제든 실생활에 부합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교법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지 공리공론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아차하면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거지. 막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잘못하다가 그렇게 흐르겠어요. 많이 그렇게 흘러요. 왜냐면 자꾸 철학적으로 철학책 공부하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분석을 해서 철학적으로 하려는데 저도 그냥 딱 그거를 경계를 하고 절대로 그쪽으로 안 흐르겠다. 이거를 내가 실천하고 이렇게 실생활에 부합을 시키지 공리공론 안 흐른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생각하고 이걸 스스로 막아버렸거든요. 형이 간명하게 해야 한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통오달로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론의 진리, 즉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믿어 깨치도록 해야 한다. 신앙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믿어 깨치도록 하는 요지가 들어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마음 공부에 부합시켜서 수행을 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은봉공 생활에 부합시켜서 재생세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딱 요점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고 온 세계를 불어나 일어나 해야 되는 것인 바, 이 교리라야 전 생명을 널리 구제할 수 있다. 여기 재생세가 딱 나오잖아요. 재생세가 나오고, 통만법 명일심이라, 이 통만법 명일심은 옛날에 수양연구요론, 대종사님 첫 번째 한 그 요론에는 제 앞에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딱 써 있어요. 만법을 통해 한 마음을 밝혀라. 어떤 데 가서 마음을 밝혀라 하는 것이 딱 써 있는데, 여기도 그 대의가 통만법 명일심 해서 온 세계를 불어나하고 일어나하자는 것인 바, 이 교리라의 전생력을 널리 고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어서 우리 교전을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도 또 이제 정전 연마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할 것이냐 하면, 일상수행요법을 여기 하려고 해요. 이제 해삼에서는 정전 대의과 순서대로 하고, 여기서 일상수행요법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상수행요법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해서 이제 해석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수행요법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수행요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법이 삼학팔조 사은사유인데,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생활 속에서 실행하도록 잡아놓은 강령이란 말이죠. 생활 속에서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실제 생활 속에 행할 수 있도록 한 강령이 이게 일상수행요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란 말이죠. 이럴 때 그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보면, 수행품이 1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1장에 보면 일상수행요법에 대해서 딱 금방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걸 읽어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의 대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대종경 수행품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생기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신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을 성에 주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챙기고 또 챙겨서 필요는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이르더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리요. 그러므로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용주의상과 그당강시주의상을 정하였고, 그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법을 물셀 틈 없이 수행상국을 제출하였나니, 그들은 이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발속히 초범일성의 큰 일을 성취하였다. 이것이 이제 원불교 수행의 핵심이 여기 수행품 1장에 있어요. 다 다른 게 있는데도 핵심이 요거를 잠깐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9가지를 매일같이 대조하라. 매일같이 대조하라.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다. 우리의 마음 공부는,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어떤 마음 공부예요? 교법 실현의 마음 공부예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해서 그냥 평화를 얻고, 그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는 마음 공부가 아니라,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교법 실현의 마음, 그 마음 공부가 교법 실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마음 평화 먹고 편안하게 살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교법을 실현하는 해가는 마음 공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핵심이게.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교법 실현의 마음공부다. 요거를 딱 해야 돼요. 그것이 여기 나 있었네요.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할 때 힘 11명 있었는데 9가지를 대조하면 교법 실현이 되는 동시에 마음공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1, 2, 3주는 마음공부가 나머지는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은 1, 2, 3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만 대조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교법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실현을 해야죠. 같이 하는 교법 실현의 마음공부인데 그냥 교법 실현 안 하고 마음공부만 하면 이게 되냐. 공부의 여도만 해갖고 안 되고 인생의 여도를 밟아가야죠. 인생의 여도를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법 실현의 마음공부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순간순간 마음을 교법에 대조하자. 교법에 대조하자. 내가 교법과 일치는 아닌 데를 대조하자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마음이 평화만 얻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마음 공부 재생의세가 근본이지 마음의 평화만 성불재중만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적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 대조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조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타자녀교 해요 안 해요? 원학습 많이 했는데 한 말이 없네. 원학습 하잖아요. 치지공이는 타자녀교 해요 안 해요? 학부모교육에도 강의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워낙 민성교육 하는 게 타자녀 교육이란 말, 타자녀 교육 딱 맞잖아요. 교법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도자 숭배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거를 항상 대조를 해야 된다. 대조를 해서 나의 삶이 그쪽으로 나가면서 마음 대조를 해라. 이 교법 이걸 교법 대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의세의 바탕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교법 대의예요. 정전 대의를 하면 정전의 대의가 뭐냐 한마디로 재생의세예요. 정전 대의가 재생의세. 거기에 바탕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 핵심이 뭐냐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에요. 말하면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조하는 것을 챙겨라 이거예요. 챙겨라. 이걸 주의라고 해요. 주의.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 우리 마음 공부다. 이게 다시 말하면 원불교의 마음 공부 핵심은 교법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거다. 교법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거다. 챙기는 마음의 실현을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념이라고 하고 주의라고 하고 유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챙기는 마음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이렇게 현대 생활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이 마음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직장 다녀야지, 학교 다녀야지, 뭐 일해야지 그 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교법 9개 챙기는 게 잘 안 돼요. 절로 가고 항상 회사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회사 일이 막 더 급하지. 이거 챙기고 있어. 언제 막 회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회사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뒤로 밀려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현실, 이와 같은 복잡하던 현실 속에서 이 교법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려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외우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시운용주의상을 내놓은 거예요. 상시운용주의상을 단련을 하면 현실성을 된다 이거예요. 안 단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하고 축구 경기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뛰어도 안 되잖아요. 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죠.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법이 그냥 가서 막 경계 속에 하려면 그냥 자꾸 뒤로 밀리고 안 돼요. 그냥 현실이 바쁘지. 그런데 상시운용주의상으로 단련을 해버리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고 공부가 일이 돼갖고 그냥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시운용주의상으로서 교법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온전생각 취사를 단련하라. 언제나 온전생각 취사를 단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생각 취사를 단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란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요란하면 오케이 해버리고. 그게 온전생각 취사예요. 원망심이 나올 때는 온전생각 취사를 들이대면 감사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심이 없을 때 온전생각 취사를 딱 들이대면 공심 있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온전생각 취사는 9가지를 실행하는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라. 9가지 합치면 온전생각 취사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요란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온전생각 취사?
마음이 내면 한 요란해졌다. 온전 생각 취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요란함을 어떻게 해야 돼? 자상에 정을 세우는 게 온전 생각 취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요법 9개를 한 가지를 딱 뭉치면 1조예요. 1조. 온전 생각 취사가 딱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 생각 취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2조를 갖고 미리 연말해갖고 유무념을 조항을 잡고 그죠? 실행한 다음에 6조를 갖고 다시 일기를 써서 체크를 하고 이 물셀트하게 했단 말이죠. 이게 동시만 하면 안 되니까 연불자선을 했더니 정력을 키우고 발력, 연구력, 취사력을 키운 다음에 이걸 딱 해버리니까 이게 물셀 틈이 없잖아요. 또 교당에 와서 문답감정 해고를 받고 입선을 하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거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이 안 된다 이게. 물셀 틈이 없다. 이걸 물셀 틈이 없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 물을 샌다는 걸 누라 그래요. 누진통 이러잖아. 샌다. 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 흐르다는 말과 샌다는 말과 이런 말 많이 쓰셨어요. 마음이 흐른다, 샌다. 그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새는 게 없어져. 그게 최고 경지가 누진통이에요. 새지 않는다. 딱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절대로 흐르거나 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상시운용주의상을 통해서 일당정요법을 하고 교당내학 주의상을 통해서 상시운용주의상을 하고 그 다음에 1조를 위해서 2조, 6조가 있고 그걸 위해서 3조, 4조, 5조가 있고 그냥 물새 틈 없이 해갖고 그냥 완벽하게 해서 그냥 딱 이거를 100% 성공시키자 이거죠.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 다니면서도 이 직장인 이 원불교를 잘할 수 있고 원불교 잘하면 직장인 잘할 수 있고 그냥 대학 논문도 쓰고 다 써요. 이게 마음이 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 논문 못 쓰지. 해보기 시간이 없어 논문 못 썼잖아. 막 뭐 훈증 훈련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새서 안 된 거예요. 어디로 샜어요? 벚꽃해야 되지. 안 됐다면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해갖고 우리가 아니 우리 출가만 이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태상에 정해놓은 게 어디 있어요? 무의정법이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도 합부리면 되는 거죠. 대종사님 처음에 뭐 누구 농민들 갖다 놓고 법인정사를 했는데 뭐 대학교 박사들 갖다 법인정사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갖다 법인정사를 했는데 우리가 뭐 대학교 나오고 다 나왔는데요. 우리라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정치지냐고 하고 우리는 못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버리면 된다 이거죠. 너무나 바쁜 속에 막 이걸 하면 법인이 나올 테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선방에서 그냥 지독하게 공부해갖고 물셀 틈 없이 공부해갖고 완벽하게 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자. 근데 이 공부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직장 다 뛰게요. 왜 이렇게 직장이 잘 취직이 안 되냐? 이게 마음이 새서 그래요. 공부할 때 세우면 됐거든. 세거든요. 어디를 세우면 안 되고 철저하게 두드려 막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영우 여기 와서 조금 이제 학교 가다 모르겠네. 맨날 밥 해주는데도 어떻게 붙어요? 시간 없어 안 되잖아. 밥 해주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갖고 우리가 진짜 영육상전하고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이 산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